오징어 게임 봤어? 이 질문이 대한민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행인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아는 것이, 본 것이, 쿨하고 힙한 것이 아니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시대인 것이죠. 마찬가지 현상으로 복면가왕, 너목보와 같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으로 제작된 유럽과 북미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경우 흥행을 한 다음에 한국 예능의 포맷을 따온 것이라 나중에 알려지던 불과 얼마 전 상황이 이제는 홍보 자체를 코리아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리메이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효과의 홍보 전략으로 변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소식은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답게 보도 역시 전 세계적 보도가 된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버라이어티는 기생충의 배우 송강호가 김지훈 감독의 차기작 거미집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캐스팅 소식을 전하듯 한국 영화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트렌드니까 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작품들의 작품성 그 자체의 경의를 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작품들이 주요 관심사이다 보니 이미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명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영화의 리메이크 붐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외신들과 한류 팬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리메이크해서 괜히 좋은 작품 조지지 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응을 유발한 작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연상호 감독의 연출 작품 부산행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부산행 반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장 좀 보태서 기차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물 중에 이보다 핫한 작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수작인데요. 미국의 포브스는 한국의 메가 히트 작품을 미국에서 리메이크할 것인데 그 제목이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으로 밝혀졌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은 한국의 부산행 트레인 투 부산인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행의 작품 판권을 얻기 위해 미국의 메이저 제작사들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및 넷플릭스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뉴라인이 판권을 획득했는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과연 이 부산행 작품의 미국판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며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부산행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9,8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국제적 찬사까지 받은 작품인데 미국 리메이크가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며 주된 비판 내용은 이 작품의 리메이크 의도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 관객에게 외국어 영화에 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영화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일명 화이트워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행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사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남동부 항구 도시인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기 때문에 열차의 목적지로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부산행 열차에 투영되어 열차 승객들의 필사적 여정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이 미국 리메이크에서는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한국에서 영화 부산행의 울림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한 지도력과 부실 경영에 대한 시의적절한 비유적 비판에도 기인하는데 이런 부분도 리메이크작에서는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부산행이란 작품 속의 한국의 문화와 정서는 리메이크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화이트워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번외적으로 연상호 감독은 또 다른 월드 히트 작품 지옥을 만들어냈고 이제 최고의 기대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의 주연으로 부산행의 배우 공유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것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기에 더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국 감독과 배우들은 캐스팅 소식, 차기작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요소가 될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전문 매체 라이프해커는 미국의 한국 작품 리메이크에 대해 더 적나라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미국의 리메이크가 한국 작품을 망치기 전에 봐야 할 한국 영화 14편입니다. 즉 미국 리메이크가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파괴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봐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스트리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영화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클릭만으로 한국의 훌륭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지만 당연히 미국 제작자들도 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기에 외국어 영화를 미국 관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어 리메이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를 미국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여 지금 한국 작품들에 대한 리메이크 작업이 활발히 계획되고 있기에 할리우드가 이런 작품을 내놓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버전을 절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리지널 한국 작품을 보라면서 훌륭한 한국 작품 14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선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영화 부산행에 대해 부산행이 멋지게 표현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노동계급 연대에 대한 공감을 미국판 리메이크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 걸작을 더 개선하려는 리메이크는 상상할 수 없다 하였으며, 배우 김옥빈 주연의 악녀와 박훈정 감독 연출, 엄태구, 전여빈, 차승원 출연의 낙원의 밤 등 한국 박스오피스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했던 작품을 유니버셜이 관심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영화 극한 직업과 영화 승리호가 보여준 핵심도 미국 리메이크를 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화 승리호가 표현한 덜 미국 중심적인 미래는 미국판으로 리메이크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죠. 그 밖에도 영화 판도라의 경우 무능한 정부와 사회 계급 그리고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적 논평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이 또한 미국이 건드리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매체 유저들의 반응은 많은 애니메이션 더빙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번역에서 그 느낌이 사라져버린다, 난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식 리메이크는 불필요하고, 둘째, 미국식 리메이크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왜 이런 시도가 없어야 되는지는 한국 영화 올드보이의 미국 리메이크를 보면 안다 라는 등의 반응으로 대체적으로 기사에 동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이 기사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색적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 정치, 사회, 시사에 대한 비평을 하는 진보 자유주의 성향의 매체 살론에서도 미국의 리메이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할리우드는 부디 K-드라마를 각색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라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나 영화 부산행의 문화적 특수성이 주는 아름다움이 미국이 리메이크를 하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메이저 제작사들이 외국 작품을 가져와서 화이트워싱으로 작품을 망친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 작품의 훼손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허나 리메이크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작품의 판권 수익은 제작사와 관계자들에게는 큰 수익원 중 하나이며 더 좋은 작품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기에 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적 관점까지 관객이 감안할 필요가 없기에 오리지널 작품을 망칠까 해외의 한류 팬들은 우려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오징어 게임 이전에 비영어권 작품으로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바 있는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의 경우 한국에서 리메이크 작품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미국의 리메이크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한국이 리메이크하면 어떤 매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대감은 한국의 연출진, 제작진, 배우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저 역시도 매우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리메이크의 정의는 연상호 감독의 타임지 인터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단순히 원작을 바탕으로 정교함을 가미한 표현적인 리메이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하고 원작과의 유사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작품만의 고유함과 새로운 비전이 있길 바라고,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원작을 보는 게 낫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 작품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가 이제 더 이상 이색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들은 흥행성을 넘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리메이크 논란은 한국 작품을 통해 감명받은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